2월 24일 화요일 날짜랑 요일 간단하게 적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동명사 2과 내용인데요. 제목에 동명사 먼저 적고, 우리가 동명사 이름을 봤을 때도 알 수 있다시피 명사 역할을 해요, 얘가. 그래서 명사처럼 문장 안에서는 또 성분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또 나뉘어요. 그래서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고, 그 단어 종류 품사로 봤을 때는 명사 역할, 그리고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으로 봤을 때는 또 주목보 세 가지 역할로 나뉜다. 이렇게 일단 알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동명사는 어떻게 생긴 애를 동명사라고 했었냐면, 긍정 형태는요, 일단 동사 원형 뒤에다가 ing 형태를 붙이면 우리가 동명사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뜻으로는 일단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였더니 명사처럼 바뀌었네. 그래서 동명사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부정 형태로 쓰고 싶다, 얘를. 그러면 앞에다가 not이나 또는 never 둘 중에 하나를 붙여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우리 말로 하면은 뭐뭐 하지 않기, 뭐뭐 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조금 내려갈게. 일단 동명사 역할을 또 자세하게 예문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동명사는 문장 안에서 또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뒤에 있는 이가 라는 말이 붙으면 문장 안에서는 주인공 단어, 주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관련된 역할로 쓰인 예문을 한번 써놓을게. Studying English is fun.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요. 그럼 이때 이 문장 안에 동명사가 또 숨어 있거든요. 어떤 게 동명사일까요? 그렇죠. study 뒤에 ing가 붙은 얘가 동명사네,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문장을 해석을 했을 때 영어를 공부하다는 재밌다가 아니라 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ing가 붙어서 study라는 동사 뒤에 ing를 붙였더니 영어를 공부하기는, 하는 것은 명사처럼 바뀌었네 해서 얘를 동명사네 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동명사가 하는 역할이 품사로 봤을 때는 명사 역할,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명사 역할이고, 문장 안에서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는 이가 이 말이 붙어서 주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주어로 쓰일 때 주의해야 될 게요, 동명사 덩어리, 동명사가 studying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English라는 또 단어를 뒤에 이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동명사 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말로 이 동명사 구가 문장 안에서 이렇게 주어 역할을 했을 때는 무조건 3인칭 단수 주어 취급을 해. 그래서 3인칭 단수 주어 취급을 해서요, 여기 동사 자리에 is처럼 단수 동사를 꼭 써줘야 돼요.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랑 동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단수 주어면 동사도 단수 동사,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동사, 이렇게 수를 맞춰줘야 돼. 수일치 되죠. 나머지는 뭐 괜찮은데, 얘도 만약에 우리가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짜 주어를 써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뭐 it is fun 먼저 쓰고 studying English 이렇게 동명사 구를 뒤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도 생각해봤을 때 명사 역할 하니까 studying을 to study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거기다 하나 간단하게 써놓을게. studying 이 동명사를 to study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투부정사 생각해보면 똑같은 명사 역할이니까요. 그 다음 넘어갈게. 2번은요, 우리가 목적어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동명사가 문장 안에서. 그래서 목적어로 쓸 때는 위치가 동사의 뒤에 위치해서
동작이 대상이 되는 말, 을로 해석하면 문장 안에서는 동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문을 하나 들을게요. 얘도 I enjoy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 여기서도 얘들아 동명사가 있거든요. 동명사를 찾아보면 어떤 게 동명사일지 한우라? 한우리가 얘기해보자. 어디에 동명사가 있을까? 그렇지, listening. 얘들아, listen이라는 듣다라는 동사 뒤에 ing가 붙었죠? 그래서 얘가 동명사일 확률이 높네. 그리고 문장 안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나는 즐긴다 음악을 듣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때 그 listening 자체가 듣는 것, 듣기 동사 원형에 ing를 붙였더니요 역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동사가 명사처럼 바뀌었네 해서 얘를 동명사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명사 역할이고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은 문장 안에서 또 주목보 역할 세 가지로 나뉜다 했는데 이때는 동사의 뒤에 붙어서 동작이 대상이 되는 음악을 듣는 것을 이라는 말이 붙어서 목적어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갈게. 3번 세 번째는 보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보어로 쓰일 때는요 뭐뭐이다 라는 말이 붙어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뒤에 이다 라는 말이 붙어서 해석이 되면 문장 안에서는 보어 역할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도 my hobby is playing soccer 이렇게 써볼게. 그럼 이때도 동명사가 있거든요. 뭐가 동명사일까? 그렇죠. playing이 있죠. 거기 play라는 동사 뒤에 ing가 붙었으니까 얘가 동명사일 확률이 높죠. 그럼 얘도 해석을 해봤을 때 한우리가 한번 해석해볼까? 예문을. 그렇지. 나의 취미는 축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play soccer 하면 원래 축구하다. 다로 끝나니까 동사인데 ing를 붙였더니요. 축구하는 것, 축구하기이다 라고 해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역시 동사에 ing 붙였더니 명사처럼 바뀌었어 해서 얘를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때 축구하는 것이 곧 나의 취미이다 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서로 같은 걸 가리키죠. 나의 취미란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보어 역할이네. 문장 안에서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요.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번에 배웠던 우리 투부정사 있잖아요. 그 투부정사처럼 똑같이 의미상 주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때는 동명사의 행위 주체를 따로 나타내는 주어다 해서 어려운 말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우리 어제 잠을 못 잤나? 잠을 늦게 잤어요? 혹시? 많이 피곤해 보이네 오늘. 일단은 그 동명사의 주체가요. 얘는 언제 쓰냐면 문장 전체 주어랑 다를 때가 있어요. 문장의 전체 주어랑 다를 때 문장의 주어라고 하면 되겠다. 전체 문장의 주어 같은 말이죠 그게. 그래서 동명사의 주체랑 문장의 주어가 다를 때 동명사 앞에다가 이거는 빼고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이나 목적격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동명사의 행위 주체를 따로 추가로 표시하는 거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문장 전체 주어랑 동명사의 행위 주체가 다를 때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 또는 목적격 형태로 의미상 주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do you mind 예문을 하나 써놓은 거예요. do you mind 다음에 빈칸 이렇게 해놓고 turning off the TV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mind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싫어하다, 뭐 꺼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뭐 하면 싫어할 거니?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해도 괜찮겠니? 허락 구하는 표현이 do you mind 땡땡인데 여기서 만약에 너 싫어할 거니? 라고 할 때 문장 전체 주어는 you가 이미 있죠. 근데 내가 TV를 끈다면 끄는 것을 싫어할 거냐? 꺼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TV를 끄는 것, 끄기라는 동명사의 행위 주체는 나예요. 그래서 이 동명사 앞에다가 우리가 의미상주어 나라는 I라는 말을 my나 me처럼 소유격 또는 목적격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를 이렇게 동명사 앞에다가 목적격 또는 소유격 형태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전체 주어는 you지만 이 TV를 끄는 것, TV를 끄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나죠.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주어 이렇게 따로 앞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쓰고 거의 다 쓴 것 같아. 이제 하나만 더 쓰고 연습 문제 바로 풀 거예요. 넘어가 볼게, 얘들아. 그 다음 거는요, 이제 동명사에도 우리가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제까지만 이제 정리하면 내용 일단은 개념 정리를 일단 필기는 첫 번째는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동명사 시제 거기다 써놓을게. 3번. 동명사도 그 투부정사랑 같이 그 문법 파트 중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쓰임이 많아서 얘도 그 동명사 시제도 가질 수 있고 태라는 것도 있고 뭐 또 의미상주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제까지 일단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 있잖아요. 동사원형의 ing 형태를 아까 동명사라고 불렀는데 얘가 단순 형태의 기본 시제다. 그래서 동명사의 시제랑 문장 전체 시제가 같을 때는 이렇게 간단한 형태, 단순 형태로 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ing 형태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밑에 예문을 써놨어요. David is good at repairing electrical goods. 이렇게 예문을 하나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be good at 하면 뭐뭐를 잘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수거로. 그래서 데이빗이라는 친구는 전자 제품들을 고치는 것을 잘한다. repair 하면 고치다, 수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치는 것을 잘해.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돼서 동명사 형태로 이렇게 ing 형태를 쓰는 거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이렇게 동명사가 문장 안에서 아까 주목보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주목보 역할에 더해서 앞에 애처럼 전치사 다음에 와서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쓸 수가 있어요. 뭐뭐 하기를 이렇게 을을이 붙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붙어서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동명사가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형태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형태가 시제가 완료 시제가 있어요. 완료. 그래서 완료 형태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having pp 형태로 써요. 그래서 동명사의 두 번째 그 완료형 시제는 having pp 형태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 쓰냐? 우리가 동명사의 시제가요. 문장 전체 시제보다 더 이전일 때. 문장의 시제보다 더 앞설 때, 앞선다는 거는 더 이전일 때를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렇게 시제를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귀찮을 때는 그냥 기본형 단순 형태도 씁니다. 단순 형태를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학교에서 뭐 교과서를 놓고 왔어. 과학책이 필요한데. 근데 뭐 친구한테 빌렸어요. 근데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다 쓰고 잃어버린 거지. 그러면 나는 미안해. 내가 미안해.
과학책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그럼 I'm sorry 라고 하고 for 다음에 이제 having pp를 써서 having lost your science textbook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거는 지금 곧 현재 시제를 쓴 거고, 그다음에 내가 과학책을 잃어버린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과거에 현재보다 더 이전인 시제, 과거 시제에 일어난 일이니까 having pp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귀찮게 안 나누고 그냥 losing이라고 간단하게도 씁니다. 하누라? 많이 졸리네 오늘. 일찍 자 오늘은 집에 가서. 뭐 하다가 늦게 잤어? 핸드폰? 게임했구나? 그럼 뭐 했는데? 어? 아 유튜브. 얼마나 재밌는 걸 봤길래. 궁금하네 갑자기. 뭐 봤는데? 뭐 봤는데? 어? 게임하는 거 있어. 아 게임하는 거. 게임 영상. 그래요 얘들아,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 다 됐으면요 우리 연습 문제 책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과에 첫 번째 연습 문제 있거든요. 몇 페이지냐면 우리 숙제 다음 페이지였는데 27페이지네요. 27페이지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워크북도 한 번에 같이 풀게요. 그리고 한 번에 맞추자. 워크북은 아마 7페이지인가? 그럴 것 같아.